프로필을 보면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설립자, 서울대학교 AI푸드 혁신센터 센터장. 교수님은 그럼 푸드테크 전문가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같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응용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식품과 관련된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신기술, 저희는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식품과 관련된 신기술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매장에 가서 제품을 구매했다면 최근 들어서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식품을 직접 주문도 하고 배달도 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식품의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과거 같으면 모든 제품을 다 이제 회수해서 폐기하고 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고가 생산자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유통이나 물류에서 잘못된 건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냐초라 해서 산에서 인삼을 키우다가 밭에서 인삼을 키우다가 요즘에는 이제 IoT가 좋아지면서 스마트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식품이 아니라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식품, 자기한테 필요한 식품을 팜 투 테이블이 아니고 키친 투 테이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직접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식물을 집에서 키워 먹는 기술들과 그런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푸드테크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플랫폼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구독하고 주문하는 건 결국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보면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관련된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또 좀 더 신뢰성 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홀푸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 매장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고라고 하는 무인 그 편의점은 천장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카메라들이 달려 있고 카메라들이 직접 사람들이 물건을 넣고 빼고 가방에 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모션 캡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비전 센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라 실제로는 이거는 매장이 아니고 하나의 통제된 IT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 위주, 생산자 위주에서 이제는 소비자 위주, 데이터 기반한 그런 어떤 유통 플랫폼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실제로 뭐 구글이나 IBM 같은 기업들이요. 푸드테크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개인 맞춤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AI 기술 회사들이 이제 많아졌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 인강 일타 강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 강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리고 식품에 관련된 서비스 역시도 개인한테 맞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라고 생각을 하죠. 개인의 건강 정보, 이러한 개인의 어떤 생애 주기, 개인의 유전자 생활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에 따른 맞춤형 식품을 갖다가 추천해 줄 수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푸드테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푸드테크가 요즘 유난히 더 핫하게 느껴지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삶의 수준이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영양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탄소세라든지 기타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맞는 식품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문화로서 자리 잡을 거고요. 사이다나 콜라를 하나 구매를 하면 실제로 그 안에 내용물보다 캔값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캔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캔의 원료가 되는 철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포장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캔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듭니다. 열 처리.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이나 또 이런 철을 이용한 식품 포장재를 줄이고 또 에너지를 갖다가 적게 쓰느냐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일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고요. 실제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가장 큰 시장이 뭘까라고 보면 식품 산업, 푸드 산업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품 산업 그러면 대부분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으로 이해를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이런 핵심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기존의 식품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을 타겟하는 것이 많지가 않지만 푸드테크 기업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타겟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고 산업의 규모가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 산업보다 훨씬 더 큰 서비스 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아프리카라든지 또 뭐 중남미나 이런 데가 거기는 식량난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영양 과잉의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양적인 것들을 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선진국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만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병이 되었고요. 비만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여러 대사질환과 노인성 질환들을 통해서 의료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식품 산업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식당을 사고 계시는데 할머님이 만들어내시는 어떤 음식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한 번도 식품공학이나 이 푸드 테크놀로지를 공부해 보신 적이 없죠. 역으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할머니가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얻으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이러한 방법을 따르면 할머니와 똑같은 맛을 내고 할머니와 똑같은 기능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로부터 AI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교양 과목 중에 몰레큘러 쿠지네라는 이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명한 셰프들이 이제 조리하는 걸 자연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왜 이 사람이 요리한 것들이 이런 물성을 나타내고 이런 맛을 나타내는지, 손맛이라는 것이 진짜 존재하느냐? 네, 당연히 존재하죠. 어떤 순서로 요리를 하느냐, 또 악력을 물리적으로 얼마를 줄이냐에 따라서 같은 채소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도요, 맛이 다 다르고 기능적으로도 다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셰프들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걸 기술화하는 어떤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식품들, 또 뭔가 인간다운 어떤 삶을 위해서
좀 더 유용한 방향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한테 그 뭐 미슐랭에 그거 레시피 좀 띄워줘 이렇게 하면은 저희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IBM에서 셰프 왓슨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있는 원료들을 가지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레시피를 짜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면 요리를 먹고 싶어. 근데 어떤 글루텐은 나는 좀 싫고 나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의 종류에 맞게끔 조리법들을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추천해주고 그 방법대로 조리하면 누가 조리를 하든지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나는 A라는 결과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A라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 아닙니다.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건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푸드테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가치 있게 먹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식품은 앞으로 이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것이 앞으로 푸드테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주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한 줄 리뷰는 푸드 혁신의 본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이다.